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11월 13일 목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MRE PAM과 MRE QAM에서의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과정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MRE PAM 같은 경우 우리 접근 방식은 이렇게 했었어요. probability of error, 확률이죠. probability of error를 구한다라는 것을 어떤 접근 방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죠. suppose 예를 들어 S1 is transmitted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에러를 구해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구하냐면 probability of 일반적인 SM도 무엇일 거다 같을 수도 있고 대부분 같은 경우가 많은데 QAM 같은 경우는 같지 않지만 같은 것들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QAM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6컴을 예제로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애들은 서로 이거가 같을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은. 그쵸?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애들. 얘네들도 서로 같을 거예요. probability of error, 그 심볼이 보내졌을 때의 에러가.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또 얘네들끼리도 서로 probability of error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각각 심볼에 대한 probability of error를 우리가 구한다라면 구할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of error를 제가 P of E 또는 MR이다 라고 나타내서 제가 이거를 probability of MRE error 라고 한다라면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 M은 1부터 N까지 모든 거에 대한 total probability theorem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equally probable 하다라고 한다라면 for equally probable case 케이스 PM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이 값이 SM을 보냈을 때 에라 이 값이 모든 심볼들에 대해서 서로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그쵸? 만약에 같다라면 그 경우가 언제냐면은 MPSK일 때, MRE PSK일 때는 모두가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디시전 리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의 면적은 디시전 리전의 그 공간은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그쵸?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면적이 돼서 이쪽에 가고 서로 디시전 리전 면적이 같으니까 서로의 probability of error도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런데 MRE, PSK 같은 경우는 디시전 리전이 다 동등하단 말이죠. 그쵸? 자, MRE, PSK의 시그널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웨이브 폼을. G of T는 펄스이고 코사인 2파이 FC, FC는 캐리어 주파수죠. 그 다음에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페이즈가. 그쵸? 이 페이즈를 세타 M이라고 놓는다라면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위상을 달리 줌으로써 시그널들을 서로 다른 시그널들을 보내겠다. 그럼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보냈는지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페이즈가 뭐지? 이걸 알아내면은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물론 코릴레이터 아웃풋을 쓰고 뭐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쓰면 이렇다라는 것을 다 우리가 뭐 R1은 어쩌고 R2는 어쩌고 그렇게 나오겠지만 페이즈를 가지고 우리는 판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똑같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스페이스 시그널 스페이스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거를 전개가 가능하냐면 얘를 코사인 A 플러스 B 생각해서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코사인 세타 M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M G of T 사인 2파이 FCT 요거가 SMT하고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루트 2분의 2G 코사인 세타 M 요거 값 그 다음에 여기를 루트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사인 세타 M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phi1t라고 놓고 요거를 phi2t라고 놓는다라면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요거가 바로 S1이 될 테고 얘가 바로 S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S1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면은 ES가 EG over 2하고 같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SMT의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EG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같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컨스텔레이션을 우리가 그린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구해서 예를 들어 APSK면 이 반지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루트 ES 심볼 에너지 MRE PSK의 특징이 뭐냐면은 컨스턴트 엔빌럽이라고 말을 해요. 컨스턴트 엔빌럽 뜻은 똑같이 무엇에 뜻하냐면 모든 심볼들이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QAM 같은 경우는 각 심볼들이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16 쿼met에서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 플러스 3D. 그러한 스퀘어 캄에서의 에너지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16분의 제일 끝에 거 4개 같은, 걔네 4개 곱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중간 속에 있는 거 둘, 넷, 여섯, 8개 걔네 에너지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10D 제곱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모든 심볼들이 각각의 에너지가 다른데 걔네들을 평균한 거가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PSK 같은 경우는 모두가 심볼들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PSK 했을 때 옵티멈 리시버는 어떻게 될까? 옵티멈 리시버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디모듈레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을 보고 디시전을 내리겠죠. 그쵸? 디모듈레이터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매치드 필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요. 그럼 구현의 문제이고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디멘셔널이기 때문에 R1, R2가 나오는 거죠. 그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인 거죠. 그렇죠?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은 R1은 Sn번째 첫 번째 N1, R2는 SM2 더하기 N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보여줬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홈워크에서도 나왔을 텐데 이렇게 썼죠. 저기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이면 R1과 R2를 지켜보면서 디시전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R1, R2 값인 거죠. 그쵸? R1, R2 값을 리시버는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심볼을 보냈을까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디시전을 내릴 때 우리는 옵티멀 디시전을 내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쵸? 옵티멀 디시전은 에러가 날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한 디시전 룰이 뭐냐면 맥시멈 A 포스티리어리 디시전 룰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맵 디시전 룰이었어요. 그건 맵 디시전 룰은 뭐였냐면 R1, R2를 받아보고 S1을 보냈을 확률, S2를 보냈을 확률, 또 S3를 보냈을 확률 해갖고 SM까지 그 대문자 M까지 16함이면 16까지의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디시전을 내리는 것. 그게 맵 디시전 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맵 디시전 룰을 보면은 probability를 계산하는 거예요. probability of S1, probability of S2 그런 식으로. 그런데 조건이 하나 뭐였냐면 기분이 뭐냐면 R 값을 기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것은 베이스 시오렘, 베이스 포뮬라를 이용해서 분자는 구할 필요가 없고 분모는 구할 필요가 없고 분자만 생각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likelihood function 곱하기 각 심볼의 확률로 나온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맥시멈 값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이 각 심볼의 확률이 만약에 equally probable이다 라고 한다면 얘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likelihood 펑션을 가지고 그 값 likelihood 펑션 안에 R 값을 대입해서 그 중에서 맥시멈 한 것을 추수하는 거하고 같은데, 그러한 디텍션 기법을 우리는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ML 디텍션 방식대로 한다라면 이제 AWGN 채널에서, 그렇다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의 노이즈가 N1, N2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건데, 그 확률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PDF를 구할 수가 있고, 그 PDF를 likelihood 펑션이죠. PDF를 구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옵티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풀어서 썼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풀어서 썼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R하고 SM 간의 이너 프로덕트 한 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각 심볼의 에너지, 근데 미니멈 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맥시멈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맥시멈 한 것을 우리가 추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PSK 같은 경우는 모든 EM이 같죠? 각 심볼의 에너지가 모두 같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for PSK에서는. 왜냐하면 EM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벡터 값 R 값과 각 심볼의 SM 간에 서로 간에 이너 프로덕트를 내서 가장 큰 값이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데, 저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상관성이 높은가 낮은가를 측정하는 거가 바로 이너 프로덕트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상관성이 전혀 없으면 오소고널한 거예요. 상관성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 받은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R과 가장 유사한 거, 유사성이 가장 높은 것을 추수하겠다, 그런 뜻이 저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을 받으면 각 심볼 값들은 테이블 안에 있을 테고, 걔네들 간에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가장 맥시멈한 값을 주는 것이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디시전을 PSK에서 내리겠다. 그래서 여긴 또 안 고쳤네. 다 고친다고 고쳤는데, 맥스. 가장 맥시멈인 코릴레이션 값을 주는 값이 보냈다라고 판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료는 다 올려놓은 거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죠? 네. 지난 화요일에 그거 에리하게 질문했던 학생을 찾고 있는데 어디 있냐고. 자, 이제 APSK일 때를 예제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PSK일 때. 아니구나. APSK일 때 이렇게 8개가 있는데, S1 값은 루트 ES, 0. 그렇죠? 그러면 여기 S2 값은 얼마일까요? 루트 ES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그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 값을 넣으면 되고, 또 ES 사인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8개 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비트가 000이 나오면 S1을 어사인 할 거고 트랜스미터에서 001이면 S2를 어사인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에서 시그널을 받고 디모듈레이터를 하면은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이 두 값이 나올 거예요. R1, R2. 그쵸? 그 R1, R2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보냈을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S1을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S1이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하고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을. S1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놓은 이 경계 안에 들어오면 이거가 S1에 대한 영역인 거죠. 결정 영역. 이 S1에 들어오면 이 파란색 안을 우리는 디시전 리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S1에 대한 디시전 리전. 이 안에 들어오면 S1이라고 판별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검정거처럼 R 값이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S1을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릴 것이고 저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R 값이 S1을 보냈는데 이 바깥에 R1, R2 값이 받게 되면 노이즈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노이즈가. 그쵸? 노이즈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거를 보면은 얘를 루트 ES N1 값은 이렇게 났고 N2 값은 이만큼 크기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쵸? 노이즈가 그렇게 크게 난 거죠. 노이즈 값이. 그쵸?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S2라고 디시전을 내릴 것이고 그래서 심볼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심볼 에러가 발생하는데 비트 에러는 3개의 비트 중에서 몇 개의 비트만 에러가 나겠어요? 3개의 비트 중에서. 자, 심볼 에러와 비트 에러를 구별해서 생각해보라 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S1을 보냈는데 지금 S2라고 잘못 인정을 했죠. 그러면 S2라고 잘못 인정했으면 나중에 S2, 2니까 바이너리 빛 001로 전환할 거예요. 그쵸? S1이다 라고 하면 000이겠죠. 그러면 001과 000의 비트는 한 비트만 차이 나겠죠. 3비트 중에서 한 비트만 차이가 날 거예요. 그쵸? 심볼 에러가 하나가 나더라도 비트 에러는 3개 중에서 하나만 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레이 매핑이 아니라 아주 월스트 케이스로 여기 S8이 111이라고 해보세요. 111. 그런데 보낸 R이 여기에 찍혔다라고 하면은 심볼 에러 하나 똑같이 난 건데 비트 에러는 몇 개가 나겠어요? 111이면 3개가 나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 비트가 얼마만큼 에러가 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심볼 에러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심볼 에러는 하나가 났는데 그렇게 금방에 제가 말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트는 3개가 났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레이 매핑 했을 때는 하나만 났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예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너리 빛 여기가 000, 여기가 001, 그 다음에 여기가 011, 그 다음에 010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안 쓸게요. S1을 보냈는데 R 값이 여기에 찍혔다. 또는 여기에 찍혔다. 그래서
S1을 보냈는데 S3로 잘못하는 경우죠. 그쵸? 그럴 때 노이즈는 뭐냐면은, 노이즈는 이 경우에는 노이즈가 이만큼 N1이 벌어졌고 이만큼 N2가 벌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내 디시전 리전에 들어왔을 때의 경우에 N1, N2보다 노이즈가 훨씬 더 크게 많이 발생한 거죠. 그쵸? 큰 값이 노이즈가 발생한 거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간다라면 더 노이즈가 크게 발생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노이즈의 특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N1도 그렇고 N2도 그렇고 이러한 PDF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0을 중심으로 평균적으로 0을 중심으로 대부분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N1 값이 크면 클수록 일어날 확률들은 적어진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해도 주로 에러가 날 확률들은 옆, 바로 어제이센트 심볼의 에러가 날 확률들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걔네들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제이센트 심볼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옆이나 또 옆이나 그쪽으로 날 확률도 물론 있긴 있지만 매우 무시할 정도로 적다라면 비트 에러는 심볼 에러의 K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K는 몇이냐면 3, 이 경우에는 3비트 중에 3분의 1 이렇게 나지 않을까? 어제이센트의 비트만 예상을 한다라면 그러겠죠. 그쵸? 물론 정확한 비트 에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긴 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S1이 S2로 될 확률, S1이 여기 에이스로 될 확률들을 각각 구하고 얘네들은 K분의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갈 확률은 2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이니까 이거는 또 K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다 만약에 한다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적은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K분의 1 하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겠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볼 에러 레인만 집중해서 구할 건데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다 지우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자, 봐라. 이 첫 번째 R과 에러가 났을 때 R을 봤더니 이 경우에 대한 디시전 리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페이즈만 집중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R1, R2가 이루는 각도는 탄젠트 인버스 R1분의 R2인데 그쵸? 이때는 탄젠트 이번에도 R1분의 R2인데 이 세타 R이 이 디시전 리전 안에 들어오면 즉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이 경우에는 8분의 파이와 8분의 파이 마이너스 8분의 파이와 8분의 파이 사이에 세타 R이 들어오면은 바로 디시전 리전 안에 R1, R2가 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S1을 보냈을 때 코렉트 디시전 되는 이벤트는 이걸 이벤트예요. 이벤트는 세타 R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에 들어올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즉,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의 확률 값은 probability of error 마이너스 n분의 파이 들어온 거에 세타 R n분의 파이 S1을 보냈다라는 조건 하에 이 확률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S1이 아니라 S2를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S2를 보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에라 프로버빌리티, 에라 이벤트는 언제일까? 에라 이벤트는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죠. 언제일까요? 세타 R이 그렇죠? n분의 파이부터 n분의 2파이까지. 이 경우에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안에 들어오면 코렉트 디시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확률은 이 확률하고 똑같을 거예요. S1을 보냈을 때의 에러가 날 확률이나 S2를 가정하고 에러가 날 확률이나 모두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시전 리전의 영역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에러가 언제 나냐면 다 S1, S2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노이즈 N1, N2가 얼마나 크느냐에서 모두가 좌우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 하나만 구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토탈 프로버빌리티 티오렘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체적인 P of E를 구했는데 P of E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질문? 아주 좋은 지적.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1 마이너스. 이거는 코렉트 시즌 프로버빌리티니까. 네. 세타를 구하는 식이 인버스 R2, R1분의 R2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R1분의 세타 R은 R1분의 R2 이 각도가 아닐까요? 네. 여기가 R1분의 R2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S1을 보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널 스페이스적으로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루트 2s와 0인 거죠. S11 값은 루트 2s고 S12 값은 0인 거죠. 그러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은 R은 루트 2s 플러스 N1 그쵸? 그 다음에 R2는 노이즈만 받게 되는 거죠. 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N1과 N2는 각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고 0하고 2분의 N 낫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N1과 N2는 둘 다 가우시안이다. 그리고 제가 시그마 R 제곱을 2분의 N 낫이라고 놓는다라면 여기서처럼 R1과 R2도 가우시안일 텐데 얘는 평균값이 루트 2s가 이제 된 거죠. R1과 R2가. 그 다음에 R2는 N2하고 똑같기 때문에 N2와 디스트리뷰션이 같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R1과 R2의 조인트 PDF를 구해봤어요. R1과 R2의 조인트 PDF.
PDF. 그런데 N1과 N2가 서로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죠. 홈워크에서도 나왔어요.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둘의 조인트 PDF는 각각의 PDF에 곱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두 개를 곱해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의 식처럼. 지금 왜 갑자기 조인트 PDF를 구했냐면 likelihood 펑션을 구해가지고 그걸 맥시멈을 찾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코릴레이션 매치릭을 찾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구했냐면 지금 전략이 이거예요. 저희 전략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P 세타 R 세타 R. 세타 R 값은 탄젠트 인버스 R1분의 R2인데 탄젠트 인버스 R1이 무엇이었냐면 루트 ES 플러스 노이즈 1, 여기는 노이즈만 있는 N2. N1과 N2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쵸? 저렇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서로 다른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루는 각도, 그걸 벡터로 나타냈을 때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라면, 그 PDF를 구할 수 있다라면 그 PDF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 세타 R이 n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n분의 파이의 사이에 있을 확률, 세타 R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면적을 구하면 바로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타 R을 직접적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R1과 R2의 조인트 PDF는 알고 있고, 저걸 통해서 세타 R의 PDF를 유도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가질 거냐면, R1과 R2의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R1과 R2가. 다시 써주면 요거가 1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R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R의 제곱 R1 마이너스 루트 ES의 제곱. 얘는 1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R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R의 제곱, 그 다음에 R2의 제곱. 여기서 시그마 R 제곱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니까 2파이 시그마 R의 제곱 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R의 제곱 R1 마이너스 루트 ES의 제곱 플러스 R2 제곱.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고 있냐면 R1과 R2를 폴라 도메인으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R1, R2가 지금 렉탱귤라 도메인에서 표시한 거를 폴라 도메인으로 변환시켰을 때 걔네들의 PDF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R1, R2가 이루는 폴라 코디네이트는 뭘로 나타내냐면 그거의 랭스와 각도, 그쵸? 각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는 R1과 R2가 이루는 벡터의 랭스를 말을 하고 있죠. 이 랭스도 R1과 R2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섞여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타 R은 또 가우시안 분의 가우시안이니까 얘도 랜덤한 세타 R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P R1, R2로부터 P V 세타 R, V 세타 R의 조인트 PDF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인트 PDF를 구하면은 P 세타 R에 대한 PDF는 모든 V 값에 대해서 dV, 그리고 V를 봤더니 여기를 보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V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세타L에 대한 PDF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세타 R의 PDF, 조인트 PDF에서 나머지를 다 에버리징, 나머지는 다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모든 곳에서 에버리징해서 구한 저렇게 세타 R에 대한 PDF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널 PDF다라는 이름을 쓰죠. 조인트 PDF에서 어느 한 특정한 PDF를 구해진 그 PDF를 우리는 마지널 PDF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봐요. 확률 시간에. 그래서 세타 R에 대한 PDF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이 R1, R2의 PDF로부터 엔빌롭과 페이즈의 PDF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혹시 기억나요?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좌표를 바꾸는 거잖아요. 좌표를 바꾸는데 얘 좌표를 바꾸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그 변환하는 과정들이 자코비안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있었나? 까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거는 예전에 다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도 아니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배웠어도 지금 4학년 과목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찾아보면, 그래서 듣는 거하고, 과목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에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거가 필요해가지고 책을 찾아보는데 그 과목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찾아보면 어디에 나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들은 사람은 아예 엄두가 안 나요. 그걸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발을 안 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야기가 새어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R1과 R2는 V 코사인 세타 R, R2는 V 사인 세타 R 이런 관계로 맺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코비안은 이런 식으로 R1과 R1, V와 세타 R, R2와 R2, V와 세타 R.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 두 개의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에 이 변환을 시킨다면,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이 이건 투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3차원의 어떤 공간, 3차원으로 이루어진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좌표축을 변환시켜가지고 얘를 뭔가를 본다 하면은 그 좌표축의 변환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딱 이렇게 자코비안만큼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부분만 알면 되는데 새로 변환된 V 세타의 조인트 PDF는 R1, R2로부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서로 관계성. V 세타는 다 R1과 R2로 표시되는 함수였잖아요. 그렇죠? R1, R2하고 똑같은데 자코비안만큼 얘의 볼륨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R1 대신에 V 코사인 세타 R, R2 대신에 V 사인 세타 R을 대입하면은 똑같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세 개 랜덤 베리어블, 네 개 랜덤 베리어블 모두가 다 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을 함수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변환시켰어요. 어떻게 변환시켰냐면 이 경우에는 R1은 V 코사인 세타 R, R2는 V 사인 세타 R.
그리고 V는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의 루트. 세타 R은 탄젠트 인버스 R1분의 R2. 이렇게 직접적인 함수 관계로 이루어진 그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뜬금없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렇죠? 직접적인 랜덤 베리어블 간의 관계를 한다라면은 그 새로 디파인된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자코비안으로 이용하면 돼. 그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코비안의 관계가 있지. 만약에 조금 더 리서치를 하고 된다면 왜 그렇게 되지를 책을 찾아봐가지고 증명을 해본다라면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깊숙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는 거는 나중에 기억을 지금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나중에 어디서 뭘 하지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을 구해왔더니 V고 조금 전에 구했던 PR1, R1, R2의 요 값이 2파이 시그마 R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R의 제곱 V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루트 ES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R1에는 V 코사인 세타 R, R2에는 V 사인 세타 R 대입하고 자코비안 값 V가 뭐냐면은 여기 V를 곱해줬어요.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V를 곱하고 여기 자코비안을 값이 V니까 자코비안은 일종의 디터미넌트인데 이렇게 구한 거에 디터미넌트 값인데 여기 이 안에만 보면 R1 마이너스 루트 ES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R1이 V 코사인 세타 R 마이너스 루트 ES의 제곱 더하기 R2는 V 제곱 사인 제곱 세타 R 그러니까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쓰면은 V 제곱 사인 세타 R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2V 루트 ES 코사인 세타 R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E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얘를 봤더니 V 제곱이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 R과 사인 제곱 세타 R이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V 제곱 더하기 여기 ES 마이너스 2V 루트 ES 코사인 세타 R 이렇게 쓴 거죠. 그쵸? 이렇게 V 세타 R의 조인트 PDF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뭐겠어요? 마지널 PDF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에 대한 마지널 PDF를 구하는데 P 세타 R은 V가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PV 세타 R, V 세타 R의 V를 싹 모든 V에 대해서 세타 R의 PDF를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널 PDF 마지널 PDF를 우리가 세타 R에 마지널 PDF를 이런 형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앞에서 구한 거를. 앞에서 구한 거 여기 V는 자코비안이었죠. 그리고 여기 분모 제가 금방 구한 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다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을 이걸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서 시그마 R 제곱값은 2분의 n 낫이니까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제로 그 다음에 파이 n 낫
V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v 제곱 루트 es es 마이너스 2v 루트 es 코사인 세타 r dv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할 텐데, 여기에서 루트 n 납분의 v를 예를 들어 t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2분의 루트 n 납분의 v를 t라고 놓는다라면 dv는 2 루트 n 납 d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파이 n 납 v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낫 그대로 쓰고 v 제곱이 뭘 거냐면 v 제곱이 4 n 낫 t 제곱 플러스 es 마이너스 그 다음에 v 대신에 2 곱하기 루트 n 낫 t를 곱하니까 4 루트 n 낫 다시 잘못 썼네요. 다시 써보면 v 제곱이 4 n 낫 t 플러스 es 마이너스 4 루트 es n 낫 코사인 세타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분모에 있는 걸 es로 나눠주면 n낫으로 나눠주면 이 n낫으로 나눠주면 얘는 이렇게 캔슬이 되고 여기는 n낫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곱하기 한 거가 이 n낫으로 갈 거고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 4를 밑으로 또 내려놓고 해보면은 그리고 es 오버 n낫분의 es를 감마 s라고 놓는다라면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귀찮아가지고 제가 스킵을 할게요.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P 세타를 구하면은 요렇게 클로스드 폼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형태의 인티그레이션이 나와요. 근데 여기로 끝이 아니죠. 얘는 correct decision probability인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까지 들어올 것에서 1 마이너스를 해야지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더블 인티그레이션인데 그 더블 인티그레이션도 되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probability of 이제 전체적인 걸 구하려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S1을 보냈을 때 에라, S2를 보냈을 때 에라, SM을 보냈을 때 에라.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버빌리티를 곱하면 되는데, 그쵸? MRE, PSK는 모두 디시전 레지언이 같기 때문에 이 값들이 모두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된다. 하나만 구하면 된다. 요렇게,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좀 전에 한 거를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구하려면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더블 인티그레이션에다가 무한대까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수업 시간에 말했는데 1992년까지 여기에 대한 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클로스드 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 뉴메리컬하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산해서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인티그레이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라면 얘의 이 델타만큼 조금 하고 이때 델타 값을 집어넣고 얘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뉴메리컬한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값을 나타내는 거가 고전적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92년에 크레이그라는 어떤 미국 사람이 이걸 풀었다고 제가 말을 했죠. 크레이그스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그거 풀어서 뭐 할 건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 거의 정확한데 그걸 풀어서 뭐 할 건데 하는데 그게 되게 유력적인 나중에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특히 이동통신공학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M은 2일 때, M은 4일 때, M은 8일 때, 16일 때, 32일 때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 커브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 커브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3승일 때 필요한 SNR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모듈레이션 사이즈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또 10의 마이너스 5승의 심볼 에러 레이트를 얻기 위한 SNR 값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PSK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SK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클로스드 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92년에 나온 크레이그의 방법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 방식을, 어프로치를. 막상 보면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그 정도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 레퍼런스로 한 장짜리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풀이법을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보고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오늘 여기 아침에 제가 이걸 오늘 어떤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가, 야망이 너무 컸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이제 MR이 FSK를 시작하는데 PSK 끝내고 오늘은 FSK까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MR의 FSK는 실제 우리 통신 속에서는 바이너리 FSK는 쓰이고 있어요. 바이너리 FSK. 그때도 말했듯이 RFID에서 바이너리 FSK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블루투스에서도 쓰였어요. 블루투스 되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 작은 기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SNR 값이, 가까운 거리면 SNR 값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FSK를 쓰면은 지난번에 바이너리 PSK를 쓴 것보다 약 3dB가 나빠진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SNR 값이 충분하기 때문에 10-6승 정도 얻는 SNR을 3dB를 잃는다 하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이너리 FSK가 그렇게 값싸고 또 그 정도의 통신에서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쓰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4RE FSK나 8RE FSK나 그렇게 바이너리가 아닌 경우에 쓰이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쓸까? 생각을 해보면 왜 안 쓸까요? 혹시 아는 사람? 왜 안 쓸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FSK를 이야기할 때. 왜 안 쓰냐면 우리는 MRE PSK나 MRE QAM에서 M자를 크게 한다고 해서 M자를 크게 하면 저기 심볼 에러 레이스는 나빠지지만 데이터 레이스는 높일 수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특징이 뭐냐면 M 사이즈를 크게 한다고 해서 밴드위드스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밴드위드스가. 예를 들어 PSK나 QAM을 보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M1 G of T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PSK나 QAM을 보면 AMC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MS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런 형태잖아요. PSK나 괌은.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을 곱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캐리어를 베이스밴드에서 패스밴드로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가 코사인 사인 2파이 FCT예요. 걔는 그거 말고 다른 역할이 없어요. 주파수 변이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베이스밴드에 차지하고 있는 쉐입은 누가 좌우하느냐? 바로 펄스 G of T가 다 좌우하고 있어요. 걔가 밴드위드스도 정하고 있고 걔에 따라서 그리고 걔가 FC를 곱하면서 밴드위드스가 2배가 될 뿐이에요. 그렇죠? PSK나 QAM 같은 경우는 AMC, AMS 걔는 옮겨간 것의 높낮이를 좌우할 뿐이지 크기를 좌우할 뿐이지 얘네들이 밴드위드스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역할을 절대 안 해요. 바로 G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한 G of F의 스펙트럼이 밴드위드스를 좌우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FSK는 그러지 않아요. MRE FSK는 M 사이즈를 크게 하면 캐리어 프리퀀시가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M 델타 FT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줄쭉날쭉 만약에 4개라면 이 중에서 하나에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그널을 보내는 데서 여기 전체가 다 뭐가 될 거냐? 밴드위드스가 되는 거죠. 밴드위드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신을 하는 데서 자기가 차지하는 주파수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진다라는 거는 밴드위드스가 커진다라는 거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SK텔레콤은 200MHz를 정부로부터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약 1조를 주고 LTE 때에서 돈을 주고 사와요. 200MHz 대역을. 주파수 대역은 다 정부 거예요. 주파수 대역은. 누가 쓰려고 하면 정부에다 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200MHz를 써오는데 어디에 200MHz냐면 캐리어 주파수가 2.1GHz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MHz 해갖고 200MHz를 사와요. 200MHz를. 그리고 SK텔레콤 가지고만 예제를 들을게요. 그렇게 사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장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1MHz를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MHz를. 그러면 200MHz를 가져왔기 때문에 동시에 몇 명의 사용자를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주파수가 겹치면 안 돼요. 200명이죠. 200명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4MHz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이. 그러면
몇 명이 동시에 통신이 가능할까요? 50명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작게 하고 작게 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들어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게끔 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넓게 쓴다라는 건 되게 그러한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낭비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 혼자 사는데 되게 큰 집에서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FSK가 쓰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쓰는 이 사용료는 뭘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그런 사용료가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내는 요금제의 한 90% 정도는 그 주파수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주파수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에 사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들한테 뽑아내야 돼요. 몇 년간. 보통 10년을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1조만 뽑아내면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금제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2배 이상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FSK는 그런 성격이 있다 라는 뜻이고, FSK도 마찬가지로 이퀄 에너지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코릴레이션 매치링만 계산하면 이 계산값의 가장 맥시멈한 값을 우리가 추스하겠다, 선택하겠다. 그러면 걔가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도 맥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PSK하고 FSK 시그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 목요일 날 휴강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FSK가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FSK 끝나고 매치드 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